논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달 생활비는 빠듯하다. 이런 상황, 혹시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재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다. 이게 지금 많은 농업인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농지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 하나로 내 농지를 팔지 않고도 소유권을 지키면서 매달 안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어디서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런 생활정보 앞으로도 쉽게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최영복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65이시고 40년 가까이 벼농사와 과수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누가 농지를 이어받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농사 규모도 조금씩 줄이고 계셨고요. 논 2마지기, 밭 조금 합쳐서 공시지가로 1억 몇천만 원짜리 농지가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론 제법 되는 재산이죠. 그런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건 수확철 한번 반짝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농지를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노후까지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읍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연금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들어가셨는데 한 가지가 귀에 딱 꽂혔다고 합니다. 농지 팔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 그대로 두고 매달 돈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답니다. 팔지도 않고 어떻게 돈을 받느냐고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면서 농사나 임대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니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가입 조건을 확인해 보니 다 맞았습니다. 나이도 되고 영농 경력도 40년 가까이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도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급 방식도 고민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정하게 받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매달 정해진 날에 연금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가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땅도 안 팔고 농사도 짓고 돈도 받아. 이런 게 있는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 사례처럼 조건만 맞는다면 농지연금은 꽤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농지연금,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입하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 조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이는 신청하는 해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에 신청하신다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셨다면 올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도 함께 연금을 이어받게 하려면 가입할 당시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니 미리 꼭 확인해 두세요. 두 번째, 영농 경력 조건입니다.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합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저 30년 했어요가 아니라 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이 중요합니다.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이것부터 먼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농지의 종류 조건입니다. 모든 땅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지목이 전, 그러니까 밭이거나 답, 논이거나 과수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상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농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개발 계획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땅인 경우, 그리고 이미 담보대출이 많이 걸려 있는 경우, 정확히는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를 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보유기간과 거리 조건입니다. 해당 농지를 2년 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주소지와 그 농지 사이의 거리가 직선으로 30km 이내이거나 바로 옆시, 군, 구에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에 사시는데 농지가 경기도 화성에 있다면 거리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추셨다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조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영농, 경력,
농지 종류, 보유기간과 거리. 이 네 가지가 다 맞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지나치십니다. 조건이 맞는다는 것만 확인하고 정작 얼마를 어떻게 받느냐는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가입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농지를 가지고도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지연금에서 매달 받는 금액은 내 농지가 얼마짜리로 평가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평가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시지가 100% 방식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땅값인데 보통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평가 90% 방식입니다. 감정평가는 공인된 전문가가 실제 시장 가격에 가깝게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 감정평가액의 90%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농지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많이 높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따로 받는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매달 더 많이 받는 돈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으로 2026년에 새로 생긴 우대금리 혜택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어지냐면요. 전자계약으로 서류를 처리하면 0.1%포인트, 저탄소 또는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으셨다면 0.2%포인트,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면 별도 가산점도 있습니다.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지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되신다면 꼭 챙기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1인당 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자기 명의 농지로 따로 가입하신다면 부부 합산으로 월 최대 600만 원까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받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종신형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는 방식입니다. 종신형 안에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으로 일정하게 받는 방식, 초반에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줄어드는 방식, 그리고 기본 연금에 더해서 필요할 때 추가로 뽑아 쓸 수 있는 방식. 두 번째는 기간형입니다. 5년, 10년, 15년 중에서 선택해서 그 기간 동안만 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면 연금이 끝나니 이후 소득 계획도 함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영 이양형입니다. 연금이 끝나는 시점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쪽에 넘기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세 가지 중에서 월 수령액이 가장 높은 편이지만 나중에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계획이 없는 경우에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는 가족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농지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입에 농사 수입이나 임대 수입이 더해지니 이중으로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100% 감면됩니다. 매년 내오던 재산세 부담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농지연금으로 받는 돈이 들어오는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채무 문제가 생기더라도 농지연금으로 받은 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이제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은 구조적으로 내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가 쌓입니다. 금리는 2.0% 수준인데 이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오래 살수록 총 받은 돈은 많아지지만 반대로 쌓인 채무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농지를 온전히 물려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가입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산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집니다. 농지를 처분해서 그동안의 채무를 갚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처분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자녀나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승계와 관련해서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가입할 당시 배우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분이 돌아가신 후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개월이 생각보다 빠를 수 있으니 자녀에게 미리 알려두시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받고 가입하셨는데 5년 안에 스스로 해지하시면 우대 혜택이 환수됩니다. 다만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해지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단기적인 자금 계획도 함께 점검해 두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건도 맞고 받는 방식도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지?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 나이, 농지 가격, 원하는 지급 방식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대표 전화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4가지입니다. 만 60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전답 또는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 중 2년 이상 보유의 30km 이내 거리. 받는 금액을 더 높이려면 감정평가 방식과 우대금리 혜택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방식은 종신형, 기간형, 경영 이양형 중에서 내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연금 받으면서도 농사와 임대는 계속 가능합니다. 재산세 감면, 압류 방지 통장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가 쌓이는 구조이니 상속 계획은 미리 가족과 의논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농업인 어르신께 이 방송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